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초반 의료사업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꿈은 의료사업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정말 쉼없이 달려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종일 옷가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업자금을 모으며 일을 배웠죠.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렇게 시작한 일이 이제 벌써 15년이 훌쩍 넘었네요.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꿈이었고 외길만 보고 달려왔기에 이 일이 누군가에는 하찮고 무시당할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대입을 준비할 때 가고 싶었던 대학교, 가고 싶었던 과는 딱 한 군데였는데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차라리 대학을 갈 시간에 돈을 모아 빨리 사업을 시작하자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곧 제 뜻을 존중해 주셨고요. 사업을 하려면 이것저것 많이 배워둬야 하지만 그걸 대학에서 전부 알려준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실제로도 일을 하는 데 있어 학력이 그렇게 저를 발목 잡는 일은 크게 없었어요. 요즘은 고졸 학력이 많지 않다 보니 어쩌다 알게 되면 의외라는 반응은 좀 있었지만요. 제 학력이 제 발목을 가장 크게 잡았던 건 결혼 전도 아니고 결혼 이후였는데요. 친한 친구의 소개로 20대 중반쯤부터 연애를 시작한 남편은 저와는 달리 집안 전체가 고학력자 집안이었어요. 시아버님부터 남편 그리고 서방님까지 소위 스카이라고 불리는 명문대를 차례대로 졸업했죠. 제가 바라고 추구하던 이상형과는 전혀 다른 쪽이긴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멋있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존중받고 우러러보는 대학교, 그리고 그런 직업을 가진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멋있고 존경받을 일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저 또한 제가 원하는 길을 향해 걷고 있기에 급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감히 오르지도 못할 나무라거나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실제로 남편도 저를 그렇게 대해줬고요. 아니, 오히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저를 응원하고 부러워했죠.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공부하고 가라는 대로 대학에 가고 좋다는 곳에 취직을 해서 당신이 참 부러워. 나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깨닫고 노력해 볼 시간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당신을 보고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건 참 멋지고 좋은 일인 것 같아. 그렇게 가정 환경부터 학력, 직업까지 너무나도 다른 저희 두 사람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3년간의 연애 끝에 남편의 청혼을 받아 결혼을 결심했고 아직 사업이 안정화되진 않았지만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반려자로 두어도 좋겠다 싶었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땐 제가 이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시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님과 시동생에게만 인사를 했거든요. 어머님은 절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당시 시동생은 의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의류 사업을 한다면서 사업이 말이 쉽지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젊은 애가 고생이 많겠다. 마음대로 안 될 때도 많지만 워낙 어릴 때부터 하고 싶어 했던 일이라 괜찮아요. 일이 재미있어서 버틸만 한 것 같아요. 애가 아주 야무지고 강단 있어 보여서 좋은 애.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우리 윤석이처럼 마음 어린 애는 꽉 잡고 잘 살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네가 참 마음에 든다. 우리 아들이랑 잘 살아주렴?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다정다감한 분이었고 시동생은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긴 했지만 딱히 불편하진 않았어요. 결혼하고 1년 정도는 정말 무난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 2년 차쯤 도련님이 선을 보고는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해 온 식구가 모이는 자리였죠. 저보다 6살 많은 연상이고 상과 의사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시동생과 나이차가 꽤 있는 탓에 저보다도 연상이더군요. 뭔가 막연히 동서가 들어온다면 저보다 어릴 거라 생각했어서
처음엔 조금 당황했어요.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나이 따위가 뭐가 대수냐 싶긴 하더군요. 형님 동서 같은 호칭은 격식으로만 갖추고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게 저의 마음이었죠. 처음에는 동서도 제게 꽤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학력을 밝히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형님은 무슨 일 하세요? 전 의류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마침 제가 이번에 새로 인부복 라인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산부인과 의사시니 몇 가지 여쭤볼 수도 있겠어요. 어머, 그럼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요. 어려 보이셨는데 사업하시는구나. 집안에서 많이 밀어주셨나 봐요. 아, 그런 케이스는 전혀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의류 사업을 하는 게 꿈이라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금도 모으고 현장 경험도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어린 나이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 학업 병행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사업 자금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너무 대단하신데요. 아, 대학은 안 다녔어요.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기는 했는데 합격을 못했거든요. 재수까지 지원해줄 형편은 아니었어서 한 번에 합격 못할 바엔 부모님 고생 조금이라도 덜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네? 정말요? 그럼 고졸이에요? 말로만 듣던? 누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왜? 신기해서 그런데. 순간 분위기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어요. 초면부터 다소 무례한 발언에 도련님이 당황해서 막으려고 했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나섰어요. 아, 하긴 동서 주위에는 대부분 고학력자일 테니 처음 볼 수 있겠네요. 죄송해요, 형수님. 괜찮아요. 저도 산부인과 의사는 처음 만나서 신기해요. 그렇게 어영부영 수습을 하고 나서도 마음은 계속 찜찜하더라고요. 남편도 영 마음에 안 들어 했고요. 나이도 나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예의가 없네. 나도 나랑 비슷한 사람만 만나면서 사니까 동서 같은 사람 만날 일이 잘 없어. 동서도 마찬가지였겠지. 요즘은 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많은 건 아니잖아. 사실 당신이나 어머님이 편견 없었던 거지. 난 익숙해. 그래도 할 말 안 할 말 가려가면서 해야지. 사회생활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들었을 때 기분 나쁠지 아닌지는 구별하는 게 정상이잖아. 그렇긴 하지. 뭐 어쩌겠어. 오늘 도련님도 당황하시고 지적도 제대로 당했으니 앞으로는 안 그러겠지. 그럼 다행이지만 난 불안하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잖아. 내 동생은 뭐 저런 사람이랑 살겠다고 데리고 와서는. 에휴, 좋은 점이 있으니 좋아하게 됐겠지.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 오래 보면 또 다른 면이 보일 수 있잖아. 그래도 그날은 처음 만난 자리였고 아직 동서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니 저도 내심 동서를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믿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워낙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사람이니 너무 낯설어서 그랬을 거라고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결혼 전엔 딱히 마주칠 일이 없으니 몰랐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더군요. 동서는 저학력자들을 혐오한다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학력에 집착하면서 어떻게든 저를 한 번이라도 더 무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 앞에서 그랬다가 주의를 받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후로는 대놓고 그런다기보다 둘만 있는 타이밍에 은근하고 교묘하게 저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무슨 말만 하면 고졸이라서 힘들었겠다, 무시받지 않냐? 입만 열면 고졸고졸 하는데 정말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매번 고졸로만 갈구는 것도 슬슬 지겨운지 서너 번 못 들은 척 무시하니 무시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로 늘려오더군요. 한 번은 어머님 생신이셔서 어느 식당을 예약할까 하다가 문득 어머님이 지나치듯 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나는 평생을 이 집에서 남편이랑 아이들 밥 손수지어 먹이느라고 누가 해준 밥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 마지막으로 누가 차려준 상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구나. 딱히 며느리들한테 상 차려달라고 한 말씀은 아니었고 살아온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나가듯 하신 말씀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말씀이 가슴에 콕 와닿더라고요. 평소에는 저도 사업 때문에 일에 치이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 상을 차려드릴 기회가 없었지만 그때는 마침 바쁜 일정을 끝내놓고 조금 여유가 생겼을 시기와 겹쳤어요. 이때가 아니면 언제 또 어머님 생신상을 챙겨보겠나 싶어서 제가 직접 나섰죠. 동서야 워낙 병원 일로 지치고 힘들 테니 도와달라거나 같이 하자는 말은 입 밖으로도 안 꺼냈어요. 차리는 김에 식구들 다 같이 먹을 상을 차린다는 생각으로 요리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메뉴를 몇 가지 정해서 한참 장을 보고 있는데 동서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니 형님, 생신상을 차리신다고요? 아, 네. 전에 어머님이 누군가 차려주는 상을 드셔보신 지 오래되셨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 마침 요즘 일도 여유가 있어서 해보려고요. 아, 내가 괜찮은 한정식집 예약하려고 했는데 여기 예약하기 힘든 곳인데 인맥이 있어서 당일 예약도 받아준댔거든요. 그냥 여기로 가시죠? 이번에 안 가면 못 갈 것 같은데. 아, 정말요? 그런데 이미 장을 봐버려서 오늘 별말 없길래 근처 외식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럴 바엔 제가 한번 차려드리고 싶어서 그랬죠. 조금 아쉽긴 하지만 거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보면 안 될까요? 여러 명 배부르게 먹을 양으로 장을 봐서 오늘 요리 안 하면 남편이랑 둘이서 먹기엔 역부족일 것 같아서 또 다음에 차려드리려면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가서 먹어요. 뭐 그렇게 대단하게 요리한다고 그래요? 형님이 주부구단도 아니고 바깥일하는 사람이 요리를 하면 뭐 얼마나 잘한다고. 그냥 유명한 한정식집에서 때깔 좋은 음식 푸짐하게 먹는 게 낫지. 거긴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게 나오는데 집에서 서툴게 차린 밥상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 말에 잠깐 마음이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순간 장 본 걸 그냥 어머님과 동선에 나눠주고 식당에 가야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오늘이 아니면 또 이렇게 마음 먹고 생신상 차려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마음 단단히 먹고 부탁 아닌 부탁을 했죠. 동서가 먼저 전화를 줬으면 동서 뜻에 따랐을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라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혼자 준비할 생각이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같이 식사해요. 나름대로 정중하게 이야기하니 더 이상 그 한정식집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식사를 준비했죠. 미역국은 물론이고 갈비찜, 된장찌개, 조기구이까지 준비를 해서 푸짐하게 상을 차려냈어요. 남편도 감탄을 하더라고요. 와, 우리 엄마 너무 좋으시겠다. 우리 와이프한테 나도 이런 상 받아본 적 없는데. 아유, 일하는 애가 무슨 이렇게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어. 안 그래도 힘들 텐데. 그래도 여유 있을 때 해드려야죠. 저도 간만에 시간도 있고 체력도 있어서 차려봤어요. 맛있게 드셔주시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상차림이 끝나가 슬슬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으려는데 가장 늦게 동서가 나타났어요. 현관문 열리자마자 동서는 냄새부터 맡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음식 냄새가 집에 꽉 찼네요. 정말로 형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배달 음식 아니고요? 여보,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요즘 음식을 이렇게까지 직접 하는 사람이 어딨어? TV 보니까 며느리들이 배달 음식 시켜서 그릇에 옮겨놓고는 직접 요리한 척 한다길래 혹시 형님도 그러셨나 해서 물어봤지. 형님, 행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바깥 음식만큼 때깔이 좋아 보여서 물어본 거니까요. 칭찬이에요, 칭찬. 그렇게 보인다면 다행이네요. 어설퍼 보일까봐 걱정했는데 정성 쏟은 보람이 있다는 거니까. 뭐 그렇긴 한데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하죠. 요새는 밖에서 먹는 게 더 정갈하고 냄새도 안 배고 좋은데. 제가 어머님 위해서 요즘 엄청 핫한 한정식 레스토랑 예약해두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굳이 직접 하시겠다고 우겨서 그 아까운 기회를 날려버렸지 뭐예요. 나름 사회 시선 신경 안 쓰고 자유롭게 살아온 분이라 사고가 유연하실 줄 알았는데 이럴 땐 또 고지식한 면이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나 뜬금없이 제 정성을 또 저의 학력이 연관되는 말로 내려치려고 하니
속에서 울컥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어머님께서 미역국을 한술 뜨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세상에, 난 이렇게 맛있는 미역국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구나. 내 입맛에 맞춰 내가 만든 미역국보다 훨씬 맛있어. 아무리 유명한 식당에 가더라도 이보다 맛있을 수는 없을 것 같구나. 그 말에 나를 세웠던 마음이 순식간에 흐물하게 녹아내리더라고요. 어머님, 입맛에 맞으세요? 다행이에요. 너 진짜 음식할 줄 안다. 이렇게 손 많이 가는 걸 언제 다 했대? 요즘 너 같은 며느리가 없는데 내가 참 복 받았다. 그 말에 동서가 머쓱하게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어머님, 그래도 다음엔 제가 코스를 준비해 볼게요. 정성도 좋지만 먹고 나서 이걸 또 언제 다 치우겠어요? 괜히 여럿고생이죠. 요즘은 분위기도 중요하잖아요. 고급스러운 데서 분위기도 챙기고 예쁘게 차려입고 가족들끼리 기념사진도 찍으면 좋잖아요. 내 생일인데 누가 뭐 예쁘게 꾸며주길 바라겠니? 나는 한 그릇을 먹어도 이런 밥이 고맙고 날 위해 이렇게 해주려는 마음이 더 귀하다. 어머님은 웃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제 앞에도 반찬을 몇 가지 더 얹어놔 주셨어요. 그 고요하고도 단호한 말씀에 동서도 입을 꼭 다물더군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길을 세워주신 덕분에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했는지 모르겠어요. 평소 입이 짧으신 어머님께서 한 그릇 싹싹 비워드시는 걸 보고 남편과 서방님께서도 환히 웃으며 좋아하셨죠. 그날 당시에는 너무 기분 좋았지만 그날 일이 동서를 더 자극시켰는지 저를 향한 히스테릭한 무시와 차별은 더 심해지기만 했어요. 딸이 그림 그리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주말에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사진을 가족 단톡방에 보낸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사진을 보고는 너무 귀엽다며 좋아하셨죠. 하진이가 엄마를 닮아서 그림을 잘 그리네. 딸도 디자이너 되려고 하나? 괜찮은 디자이너로 크려면 하진이는 꼭 대학 보내셔야 해요, 형님. 요즘은 미대도 성적 많이 보던데. 괜찮은 학교 보내려면 어릴 때부터 공부 습관 들여야 해요. 벌써부터 이렇게 그림이나 그리고 헛바람 들이면 학습에 공백 생기고 공부 습관도 안 들어요. 뭐 수준에 맞게 키우는 거겠지만. 여보, 하진이 교육은 형이랑 형수님이 알아서 시키겠지. 당신 참견 좀 하지 말어. 걱정이 돼서 그러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집 식구들 다 고학력자인데 형님만 고졸이잖아. 말이 좋아 사업까지 하진이까지 그렇게 불안정하게 키워서야 되겠어? 너희 부부싸움 할 거면 방에서 나가라. 귀여운 손주 사진 보면서 기분 좋았는데 교육이 어쩌니 저쩌니. 너네는 애부터 낳고 그런 소리 해라. 어머님께서 쓴소리로 정리하니 그제서야 조용해지더군요. 아이까지 건드리니 저도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동서가 다음에 면전에서도 그런 소리를 뱉으면 절대 참지 않고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가족 모임에서 우연히 동서와 친정 식구와 잠깐 나누던 통화를 듣게 된 후 살짝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아니 나 지금 시댁 왔어. 말했잖아. 나보다 어린 형님이 있다고. 진짜 볼 때마다 짜증나 죽겠다니까. 고졸에 무슨 의류사업 한다고 엄청 나대. 난 내금 높여서 이런 집안에 시집 오려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고졸 주제에 어떻게 재주도 좋게 이런 집안에 시집와서는 더 짜증나는 건 어머님이 도무지 차별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 본인 아들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좋은 직업 가지게 있으면서 어떻게 차별을 안 할 수가 있지? 진짜 약 올라 죽겠어. 나는 조건만 보고 선보고 결혼해서 남편이랑 별로 애틋하지도 않은데 시댁 모임 할 때마다 아주버님이랑 둘이 하하호호 아주 원앙새 마냥 붙어있는 거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니까. 둘이서 무슨 대단한 사랑을 한다고. 참나. 처음엔 울컥해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동서와 싸워볼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동서가 저한테 왜 그렇게 심술궂게 굴은지 조금은 이해가 가더군요. 시동생과 동서는 선을 보고 짧은 시간 연애를 한 후 바로 결혼한 케이스였거든요. 그 때문인지 같이 살면서 뒤늦게 안 맞는 부분들을 서로 발견했고 남편에게 둘이 사이가 썩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도
이미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연애 결혼으로 결혼해 다른 부부들보다 사이가 꽤 좋은 편이었어요. 그게 시댁 모임에서도 티가 났던 모양인지 그게 질투가 났었나 보더군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겨우 그런 이유도 그렇게 무시하던 고졸 형님에게 열등감을 느낀다는 게 참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더군요. 동서가 어떤 환경에서 그렇게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 것도 같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이해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런 속 깊은 이야기를 엿듣게 된 이상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는 것보다는 최대한 관계를 좋은 쪽으로 진전시켜 보자는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긴 하더군요. 그래서 큰맘 먹고 동서의 생일날 제가 직접 만든 편한 홈웨어를 동서에게 선물했어요. 평소 동서가 자주 입는 스타일을 눈여겨봤다가 고려해서 만들었죠. 오직 동서만을 위해 만든 거라 단 하나뿐인 홈웨어였어요. 동서, 병원 일 힘들 텐데 집에 있을 때라도 편안한 옷 입으라고 직접 옷을 좀 만들어봤어요.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참고해서 만들어봤는데 어떠세요? 동서는 포장된 상자를 퉁명스럽게 바라보더니 그 자리에서 뜯어보더군요. 솔직히 너무 관심 없다는 태도로 받아서 집구석 어딘가에 처박아 놓을까 걱정했는데 그 자리에서 뜯어보기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옷을 펴서 천을 만지작대더니 의외로 칭찬을 하더군요. 뭐 시원하고 편해 보이긴 하네요. 정말요? 마음에 드세요? 근데 이건 너무 형님 나이 때 입을 만한 옷이네요. 형님 나이 때 집에서 일하는 주부들이 입기에 딱 괜찮겠는데요. 형님이 산모복으로 만든 사람이라 그런지 그냥 딱 그 정도로 옷을 만드신 것 같은데 제 직업이 또 직업이다 보니 옷은 좀 좋은 소재로 된 걸 입자는 주의라서요. 저도 옷 좋아해서 딱 만져보면 알거든요. 이런 가성비 옷은 잘 때 입기도 좀 그런데 집안일 할 때 입기엔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이모님이 집안일을 해주셔서요. 디자인도 제가 입기엔 좀 촌스러운 것 같고 뭐 그래도 어떻게 잘 입어볼게요. 다른 건 그렇다 쳐도 디자인 이야기는 정말 황당하더군요. 이렇게 꼬투리 잡을 걸 예상하고 일부러 동서가 자주 입는 스트라이프 셔츠랑 비슷한 색감, 비슷한 디자인으로 만든 셔츠형 원피스였거든요. 이건 동서가 자주 입는 셔츠랑 거의 비슷하게 만든 건데? 어이가 없어 일부러 말끝을 흐리니 동서도 뭔가 깨달았는지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아니 그 옷은 그냥 내가 대충 입을 때 입는 옷이거든요. 시댁 오면 집안일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집안일 할 때나 입겠다 한 거예요. 성희는 고마워요. 와다다 말을 쏟아내는 걸 보니 꽤나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기껏 본인 생각해서 열심히 만들어줬는데 저런 소리나 하니 저도 인간이다 보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나더군요. 다시 뺏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말로 제대로 한 번 먹인 것 같아 그날은 그냥 넘어가 줬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 번 넘어가 주니 동서는 또 끝을 모르고 선을 넘더라고요. 동서에겐 무시당했지만 사실 제가 만드는 옷들은 소비자들도 인정할 정도로 가성비와는 거리가 먼 최고의 품질로 신경 써서 만들고 있었어요. 유행 타지 않은 디자인을 오래도록 입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옷 철학이기도 했고 특히나 산모복 라인은 저도 아이를 출산해본 여자로서 정말 애정을 담아 좋은 소재로 산모들이 부담 없이 손이 자주 가게끔 편안하고 배가 잘 가려지는 디자인으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입소문을 타서 한 매체에 소개가 되었고 그때부터 사업이 날개를 달고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산모복으로 유명해졌지만 마케팅 담당 직원들이 센스 있게 홍보를 시작하면서 다른 옷 라인들도 인기를 얻게 되어 매출이 급상승하게 되었죠.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니 그동안 저를 응원해줬던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더 챙기게 됐어요. 무슨 일이든 항상 무모하게 뛰어드는 저를 늘 잘 될 거라고 믿고 곁에서 묵묵하게 응원해줬던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댁에도 제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세상에 역시 일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한 우물만 파니 빛을 보는 날이 오는구나. 나도 네가 가져다주는 옷들 정말 잘 입고 있었다. 예쁜데 편하기까지 하니 잘 안 될 리가 없지. 너무 축하해. 어머님께서도 정말 자식 일인 것처럼 기뻐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엄마,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와이프 진짜 대단하다고. 나는 이 사람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히지. 그래, 너 잘났다. 너 와이프한테 잘해. 이렇게 대단한 와이프 눈 밖에 나서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아이 참 엄마는? 남편 역시 제가 이 사업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제일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람이었기에 사업이 잘 되니 자기 일보다 더 기뻐하며 여기저기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시댁에서도 그렇게 팔불출처럼 자랑을 하니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는데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영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가만히 듣고만 있던 동서가 결국 찬물을 끼얹더군요. 근데 뭐 지금 당장 잘 되는 건 너무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좀 긴장하셔야 할 때인 거 아닌가? 사업이라는 게 원래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상승세면 바로 다음에 하락세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사업이 안정적인 직업도 아닌데 너무 이렇게 마음 놓고 다 끝난 것처럼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닌가? 여보, 당신은 무슨 이 상황에 그런 얘기를 해. 형수님,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사람도 축하하는데 좀 혼자 진지한 면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못할 말한 것도 아니고. 다들 너무 들떠계시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SNS에 반짝 입소문 타서 잘 됐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의류 매장이 얼마나 많은데 다 한때 흐름 잘 타서 감성팔이로 운영하다가 잘 되면 벼락부자 되는 줄 알고 날강도처럼 운영하다가 망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괜히 가격 올리지 말고 지금처럼 딱 가성비, 감성팔이용 컨셉 잘 유지해서 초심 잃지 말고 장사하세요. 장사꾼들이 꼭 잘 되면 가격 올려고 팔릴 줄 알고 고급하니 뭐니 하려다 망하더라고. 동서, 걱정 마세요. 내 장사는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그리고 동서가 뭔가 우리 의류 컨셉을 잘 모르나 본데 그렇게 가성비 감성팔이용 컨셉도 아니거든요. 충고를 하려면 뭘 알고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내가 귀담아 듣는 척 참고라도 하지. 가족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제대로 먹인 건 처음이라 그런지 동서 얼굴이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얼굴부터 귀까지 시뻘개져서는 씩씩대며 밖으로 나갔고 그 뒤를 서방님이 한숨을 푹푹 쉬며 따라 나갔어요. 참, 사연을 알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두 사람 사이가 심각하게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등감에 절여져 제 성공을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니 한때 안쓰럽게 생각했던 마음조차 싹 사라졌어요. 저런 성격이니 서방님과도 저렇게밖에 못 살지 제가 동정해야 할 이유조차 못 느끼겠더군요. 그날 일 이후로 저와 동서 사이에는 더 찬 찬바람만 쌩쌩 불었어요. 그나마 제가 노력해서 대면대면한 관계였는데 제 쪽에서 동서를 무시하기 시작하니 집안 분위기가 말도 못하게 싸늘해지더라고요. 동서 역시 그걸 느꼈는지 저에게 틱틱대는 강도가 날로 더 심해져만 갔죠. 반응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니 어떻게든 제 심기를 건드려 보려고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었어요. 하다 트집 잡을 게 없으니 병원에 오는 환자들, 간호사들 학력까지 들먹어가며 제 심기를 긁으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럴수록 지쳐가는 서방님과 한심하다는 듯 질려하는 어머님의 표정은 동서만 똑바로 보지 못하더군요. 그러다 결국은 사건이 터졌어요. 이런 삭막한 분위기를 개선해보려고 하셨는지 어머님께서 동서의 생일날 동서와 저를 초대해서 집밥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남편들 없이 여자들끼리 시간을 좀 보내면 어떨까 해서 너희도 직장 생활하랴 집안일 하랴 누가 치워주는 밥 못 먹어본 지 꽤 됐지? 오랜만에 나도 솜씨 좀 발휘해볼까 해서
솔직히 만날 때마다 일부러 저를 저격해서 못된 말만 하는 동서를 굳이 만나고 싶진 않았지만 어머님의 의도를 알 것 같아 거절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기로 했어요. 동서는 본인 생일에 어머님께서 생일상을 차려주겠다는데 안 올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게 처음으로 남자들은 빼놓고 시댁 여자들만 모임을 하게 됐어요. 어머님께서는 혼자 어떻게 다 하셨는지 상도 푸짐하게 차려내셨더라고요. 어머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일찍 부르시지. 아유,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다들 여기까지 온 보람을 느낄 거 아니니. 맛있게 먹어주고 즐겁게 보내다 가면 그걸로 충분해. 어머님께서 이렇게 하시니 오늘은 동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불편한 기색 내뱉지 않고 즐거운 척 있다가 가야겠다 싶었어요. 다행히 동서도 어머님의 정성에 조금은 감격한 느낌이었고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머님께선 우선 예민한 동서 기분을 좀 풀어놔야겠다 싶으셨는지 동서에게 잘 안 하시던 칭찬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우리 의사 며느리 다른 집 가면 어화둥둥이라던데 내가 잘 못 챙겨준 것 같아서. 한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좋은 일 하는 사람인데 든든히 챙겨 먹고 건강해야지. 환자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의사도 건강해야 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아들도 의사라서 그러신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딱히 특별하게 생각 안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특별하게 생각 안 하기는 의사가 보통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일일이 말은 안 해도 존경스럽게 생각할 만한 직업이지. 동서는 확실히 인정 욕구가 강했는지 자신을 띄워주는 어머님의 말씀에 기분이 째지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말씀에 대충 장단은 맞춰드렸지만 굳이 제 입으로 몇 마디 더 보태고 싶진 않았어요. 매번 저를 무시하기만 하는 인간에게 너는 대단하다고 제 입으로 추켜 세우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건지 어머님이 준비하신 생일상이 식탁 위를 가득 채울 때쯤 갑자기 동서가 다시 심술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근데요. 이 좁은 식탁에서 저희 셋이 밥을 같이 먹나요? 세 사람 정도 앉기엔 충분한 식탁인데 왜 불편하니? 그게 아니라요. 오늘만큼은 어머님한테 모처럼 의사로서 대접도 받았는데 굳이 고졸인 형님이랑 겸상하고 싶지가 않아서요. 밖에서는 저렇게 학력 낮은 사람들이랑은 같이 밥상머리 앉아서 밥도 안 먹거든요. 뭐라고? 너 지금 그게 할 말이니? 아니,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만 먹을 수 있나요? 같이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한두 마디 오가는데 뭐 수준이 맞아야 같이 먹죠. 학력이 낮은 분들이랑 식사를 하면 꼭 무식한 소리를 한마디씩 해서 제 입맛을 뚝 떨어뜨리더라고요. 오늘은 어머님이 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음식인데 입맛 떨어지면 아깝잖아요. 맛있게 먹고 싶어서 그래요. 아, 저 인간 또 시작이네 싶어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었는데 순간 어머님 표정을 보니 어머님 표정이 더 싸늘하게 굳어있어 흠칫 놀랐어요. 예, 그러는 넌 대체 나랑은 어떻게 겸상을 하니? 네? 어머님이 왜요? 어머님은 괜찮죠? 저랑 수준이 맞있잖아요. 너랑 내가 수준이 맞을 리가 있겠니? 너는 대단하신 명문대 나온 대단하신 의사고 나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중졸 가정부인데?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이 집에 남편이랑 시아버지 직업만 보고 들어오니 몰랐겠지만 이 집에 너 같은 고학력자만 있는 건 아니란다. 너는 너희 집에서 다 지원해주고 네 꿈을 위해서 노력해서 의사가 될 수 있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런데 너랑 환경과 꿈이 좀 달랐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니? 겸상했을 때 너만 입맛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너랑 같이 밥 먹을 때마다 네가 그딴 소리 할 때마다 내 입맛도 뚝뚝 떨어져. 알고는 있니? 어머님, 잠시만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어머님이 중졸이신지요? 왜? 몰랐으면 이 집안에 시집도 안 왔을 거니? 내가 시집살이 할 때 시부모님이 꼭 너 같았어.
사람들이 제 위치에서 제각각 열심히 살아내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과 진심 같은 건 하나도 몰라주고 오직 학력 얘기만 꺼내면서 못 배워서 그렇다, 수준 떨어진다, 같은 소리만 하면서 사람 마음 짓밟는 거. 하도 그런 짓을 밥 먹듯이 해대니 몰랐겠지만 그거 엄청 악질이야. 내 작은 아들이 어쩌다 이런 여자를 만났는지 내가 매번 불쌍해서 가슴이 미어지다가도 우리 가족이니 받아들이자. 잘해주다 보면 그 삐뚤어진 마음도 나아지겠지 해서 노력했는데 너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너는 어떻게든 너보다 어린 네 형님 짓밟고 싶었겠지만 네가 짓밟은 건 한 사람만이 아니야. 네가 그동안 한 말들 내가 다 담아두고 있었다. 어머님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안방으로 가 핸드폰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녹음하신 내용들을 트셨죠. 거기엔 평소에 동서가 자기보다 학력이 낮은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저소득층 환자들까지 무시하고 차별하던 발언들이 담겨 있었어요. 너 그렇게 잘난 척 해대는 의사 생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던 게 밝혀져도 계속할 수 있을까? 어머님, 이게 뭐예요? 그동안 제가 하던 말들을 다 녹음하신 거예요? 그래, 솔직히 네가 한 말들 의사윤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해. 환자가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정성으로 돌봐야지. 의사가 그런 걸 재는 게 말이 되니? 내 아들도 의사지만 내 아들은 그 오랜 기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너 같은 소리 한 적 한 번도 없다. 너 같은 의사는 의사 자격도 없어. 당장 가족의 마음부터도 어떻게든 상처내지 못해서 안달난 네가 무슨 그런 알량한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겠니? 나한테 딸이 있다면 너 같은 의사가 있는 병원에 보내기도 싫다. 그래서요. 그걸 지금 어디 공개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 그렇게 해보세요. 어차피 의사 면허 중지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어머님 그 녹음본 공개하면 저도 어머님 고소할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가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동서는 욱했는지 결국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어머님께서는 얼굴이 시뻘개지시더니 상을 업곤 동서를 내쫓았어요. 너 같은 인간 말정도 며느리라고 잘 해보자 했던 내가 바보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 웬일이야. 제가 이래서 가방 끈 짧은 사람이랑 수준 안 맞는다고 했던 거예요. 오라 할 땐 언제고 화났다고 이런 식으로 구는 경우가 어딨어요. 세상에 기막혀서. 어머님이 하루 종일 차리셨을 상이 엎어지니 제 마음이 다 안 좋더라고요. 묵묵히 바닥에 엎어진 상을 치우며 어머님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어머님께 조심스레 말을 걸었죠. 어머님이 올리시겠다고 한 말씀은 아니었는데 동서가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한 모양이네요. 동서도 참 저런 욱하는 성격 좀 고쳐야 하는데. 그래, 너는 그래도 날 제대로 봐줬구나. 쟤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사람한테 폭언하는 거 그거 고쳐보려고 직접 듣게 한 건데 영 다른 쪽으로 오해를 해서는. 근데 말이다. 나 생각이 좀 바뀌었다.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거 봤지? 시험이고 뭐고 눈에도 안 보여서는. 내가 작은 애 둘이 이혼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공개를 해야겠다. 가족이 아니라 공익 차원에서라도. 저런 의사는 경고 조치를 받아야 해. 정말로 올리시게요? 내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기가 차서라도 할 건 해야겠다. 뭐? 고소?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래. 저도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인지 어머님을 끝까지 뜯어 말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중졸이신 건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동안 동서가 사람 안 가리고 폭언했던 게 어머님 마음도 얼마나 난도질 해놨을지 생각하니 아찔했어요. 어머님은 결국 며칠 후 병원 게시판에 동서의 녹음 파일을 올렸고 병원은 뒤집어졌어요.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 동서의 이름이 알려졌고 산모들 커뮤니티에서 유명해지고 말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서는 발작을 일으키며 고소하겠다고 난동을 부렸어요. 하지만 사범님의 저지로 인해 실질적으로 고소까진 가지 못했어요. 두 분이서 어떻게 합의한 건지 몰라도 몇 개월 못 가서 이혼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동안 형수님한테 막대한다는 걸 알면서도 끼어들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요.
결국 형수님의 엄마까지 상처 입히고 잘 안 맞는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고민을 했어야 했는데 하루하루 주어진 일 하느라 바빠 방치해뒀더니 결국 이렇게 굶어서 터져버리네요. 이 일은 제가 알아서 잘 마무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저희 때문에 피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사과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서방님이 왜 사과를 해요? 이제라도 서방님이 벗어날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축하드리고 싶은데요. 그래, 너 연애할 시간 없다고 난리칠 때. 에휴. 아니다. 내가 선이라도 봐서 얼른 결혼하라고 한 내가 잘못이다. 너도 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엄마가 마음이 급했어. 야, 다음에 만날 여자는 꼭 성격을 보고 데려와. 직업만 봤다가 이게 뭐냐? 아유, 끔찍해. 이렇게 시댁 식구들의 평화는 다시 돌아왔어요. 동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업계에도 소문이 자자하게 나고 이혼까지 당했으니 썩 원하던 대로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겠죠. 이제는 말조심 좀 하고 살고 있나 모르겠어요. 아무리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의 인성 그리고 말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걸 똑똑히 알았네요. 시댁 최고의 빌런이 없어진 요즘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